팔꿈치는 손목과 어깨를 잇는 팔의 경첩입니다. 팔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깨까지 무리를 떠안게 되죠. 이 모든 통증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하루를 살아가게 될까요? 팔은 우리가 이제 어깨나 팔꿈치, 손목 등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반 일상생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 힘쓰는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또 사무직, 일반 직장에서 사무직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이 모든 일들이 생각해보면 어깨, 팔꿈치, 손목 등의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절 중에 하나라도 통증이 생기게 되면 힘쓰는 일도 그렇고 정밀한 작업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고 살림도 하기 힘들어지고 삶의 질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팔꿈치와 어깨 통증을 버티고 계신다고요? 가벼운 치료로 끝낼 통증도 방치하면 결국 더 어렵고 힘든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팔꿈치와 어깨가 보내는 경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잡아야 합니다. 숙련된 경험으로 무너진 일상을 바로 세우는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진 원장. 오후 수술을 앞두고 입원실로 향하는 유일효 씨. 간병사 관리직으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느라 누구보다 팔을 많이 써왔답니다. 늘 쓰던 팔이었지만 그 소중함은 그날에서야 알게 됐다는데요. 한 6개월 전쯤 됐는데요. 저는 이제 병원 그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느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이제 환자를 좀 축 처져 있는 환자를 제가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여기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조금씩 조금 심해지면서 계속 지금 아파왔던 거거든요. 많이 불편했죠. 뭐 특히 이제 뭐 샤워할 때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서 옷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 자체도 불편했고 그다음에 요 근래에서는 가벼운 휴대폰조차 이렇게 들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밤에 잘 때도 이 뼈도 아프고 구부려도 아프고 옆으로 해도 아프고 이 팔 때문에 잠을 거의 뭐 못 자다시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답니다. 결국 수술을 마음먹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긴장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곁에는 든든히 자란 아들 익진 씨가 있어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우선 어머니가 많이 그동안 아프셨는데 많이 안타까웠고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빨리 예전처럼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식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술을 안 하려고 그동안에 뭐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뭐 돈은 돈대로 나가고 몸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그래서 조금 어렵게 마음 먹긴 했는데 일도 많고 해서 어렵게 마음 먹긴 했는데 그래도 빨리 수술 잘 받아서 일상생활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팔꿈치 외측 신전건이 파열됐습니다. 이 힘줄은 손목과 손가락을 펴는 역할을 하는데요. 반복되는 상과염, 즉 테니스 엘보로 이어지고 심하면 파열됩니다. 수술 전 원장님을 만나는데요. 예, 아픈 지가 지금 그럼 얼마나 되셨죠? 정확하게는 그게 다친 게 6개월 전. 6개월 전에 예. 그때 환자 뭐 이렇게 들다가 뚝 환자 하셨다고. 들다가 예. 환자가 축 처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축 처져 있는 환자를 땡겨서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땡기는데 뒤로 딱 이렇게 제껴버리니까 이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아마도 이제 평소에 팔꿈치 많이 써서 이제 팔꿈치가 원래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네네. 좀 약한 상태였는데 아마 그때 힘을 많이 주시면서 아마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이제 만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바깥쪽 팔꿈치 쪽에 염증이 많이 심했고 많이 부어 있고 열감도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염증도 심하고 여러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은 걸 봐서는 힘줄 파열이 많이 의심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했고 MRI상에서 힘줄 파열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검사하신 건데요. 보시면 여기 요 팔꿈치 위에 뼈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전완근 쪽에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가 바깥쪽이고 안쪽인데요. 안쪽에는 보면 이게
시커멓게 그냥 힘줄이 뼈에 잘 붙어 있는데 여기는 이 힘줄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떨어진 겁니다. 이 완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힘만 써도 아프시고 염증도 있어가지고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술은 이 힘줄을 원래 자리에 잘 붙여주는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회복하고 난 다음에 잘 또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환자분이 왔을 때 무조건 보존적 치료의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들이 왔을 때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요. 보존적 치료라 하면은 일단 약물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 물리치료도 하고 충격파 치료도 하게 되고 도수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조금 심할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할 수 있죠. 주사는 우리가 염증이 많이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프롤로 정식 치료 아니면 PRP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해보고 그래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또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줄이 많이 끊어졌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 바로 수술적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했던 일상이 너무도 멀어진 지금 다시 씩씩하게 움직일 팔을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생님? 오늘은 팔꿈치 수술을 할 건데요. 팔꿈치 바깥쪽 외상가염이 많이 심하시고 거기다가 그 외상가에 붙는 힘줄이 파열이 돼서 그 힘줄을 꼬매는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원체 심하셔가지고 일단 열고 들어가서 염증을 많이 긁어내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힘줄을 원래 자리에 튼튼하게 붙일 예정입니다. 팔꿈치의 안쪽과 바깥쪽엔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이 많습니다. 반복 작업이 많아질수록 통증이 쉽게 생기죠. 이번 수술은 단요측 수근신근 봉합술입니다. 심한 테니스 엘보로 힘줄이 뼈에서 떨어지거나 파열됐을 때 시행하는 수술인데요. 작은 절개로 병변에 접근하는 수술. 자, 결과는 어떨까요? 네, 수술은 계획대로 잘 됐고요. 원래 MR에 보였던 것처럼 염증도 많이 심했고 힘줄도 많이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힘줄은 원래 자리에 잘 튼튼하게 붙여줬습니다. 일단 한 달 정도는 보조기 차고 최대한 안정을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재활 기간 한 3개월 정도 잡고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재활 치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준비를 잘 해서 직장으로 복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뷔페 일식 셰프인 김백준 씨. 대량의 재료를 나르고 생선을 손질하며 팔꿈치 통증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녔답니다. 셰프라면 늘 겪는 일이라 주사 한 방이면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데 처음에는 제가 좀 일식 쪽에서 칼을 좀 많이 쓰는 직업을 하는데 칼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팔꿈치 쪽에 통증이 좀 있어갖고 보통은 일반 통증의학과 주사를 맞고 나면은 조금 한두 달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병원에 오기 전에는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아도 이게 낫질 않아서 지인의 소개로 이 병원에 오게 됐고 MRI 사는 결과 여기 팔꿈치 쪽에 힘줄이 파열됐다고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고 지금 이 팔꿈치는 10월달에 수술을 했고요. 지금 이제 재활을 몇 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한 결과 지금 여기는 통증도 없고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심한 염증과 힘줄 파열로 고생했던 작년 수술을 통해 깔끔하게 치료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네. 팔꿈치가 지금 한 5개월 되셨죠, 그죠? 네네. 그래서 일단 팔꿈치 수술하고 첫 3개월 되게 중요했고 이제 한 6개월까지는 좀 조심을 하긴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굉장히 심했는데요. 한 군데만 아프신 게 아니고 팔 전체가 다 아프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부터 치료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팔꿈치가 상태가 힘줄이 너무 많이 끊어져 가지고요. 5개월 전에 이제 팔꿈치 힘줄 봉합술을 했고
이제 5개월쯤 지나가지고 이제 재활 치료하고 해서 팔꿈치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원체 평소에 요리하시면서 칼질을 많이 하셔가지고 서서히 진행된 거겠죠. 처음부터 확 나빠진 건 아닌데, 환자분이 참다 그냥 병원 안 가시고 계속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셨는데,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치료하셨으면 수술까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다 곪은 상태로 오셔가지고 팔꿈치가 어깨가 다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백준 씨가 했던 대량의 재료 손질은 손목과 팔꿈치에 엄청난 회전력과 힘이 들어갑니다. 이게 테니스 엘보의 원인이 된 거죠. 요즘은 어깨 치료에도 집중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보고 있답니다. 백준 씨처럼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라면 손목과 팔꿈치를 틈틈이 풀어줘야 되는데요. 병원에서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계시네요. 다시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그리고 행복을 전해줄 나를 닥터스가 응원할게요. 팔꿈치는 지금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서 통증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재활해서 너무 집에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빨리 일터를 복귀해서 동료들 생각도 나고 같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건이 크게 터져야지 병원을 찾든지 아마 검사를 또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부터라도 조금 미리 예방을 하면 크게 안 가도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수술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냥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느라 동료들 생각에 그냥 일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좀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미리 가서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 켜진 걸 보니 오늘 오픈 준비가 완료된 듯합니다. 요리가 좋아 시작한 길이 어느새 인생이 된 일식 셰프 현영길 씨의 식당인데요. 긴 시간 주방에서 일하고 주말엔 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팔꿈치가 세월에 달아 일상까지 불편해졌답니다. 일식만 한 30년 요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는 일이 겨울에 일하다 보니까 겨울에 좀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칼질이 많으니까, 그래부터 한번 통증 오니까 그때 다시 재발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반복이 좀 일어났습니다. 욱신거리고 어깨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때 잠도 좀 자기 불편하고, 자면은 옆으로 자고 이렇게 하면 욱신거리는 게 너무 심하니까 중간중간에 잠도 잘 못 자고 한 번씩 깨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특히나 이게 손목이 쓰는 일이다 보니까 칼을 하는 게 재발을 하는 게 좀 치료를 해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섬세한 횟감 작업일수록 몸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치료를 받으면서 스트레칭과 보호대 착용을 습관처럼 하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하고 체충격파하고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렇게 했어요. 물리치료하고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한 80% 이상 완치된 걸로 하는데, 가끔 무리하면 반복할 수 있으니까 원장님 말대로 스트레칭하고 특히 일할 때는 보호대를 좀 착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습니까? 네. 덕분에. 오랜만입니다. 아빠 요것했는데 팔꿈치하고 좀 어깨하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어떠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으세요? 예. 뭐 불편할 때는 보호대 차고 또 스트레칭 하라니 그대로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네. 어깨하고 팔꿈치 많이 아파셔가지고 네, 요즘 어떤지 걱정도 되고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아유. 제가 이제 계속 좋은 음식 먹으려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유. 맛있는 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귀한 음식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병원에서 볼 때는 항상 아픈 얼굴만 보시다가 아프다 얘기만 듣고 걱정만 하다가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치료가 좋아져서 많이 회복돼서 밝은 얼굴로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좋네요. 밥 먹으러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 환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또 가서 또 일 즐겁게 하시는 거 보면 저도 너무 기분 좋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저도 너무 좋습니다. 병원 식구들도 함께 영길 씨가 직접 손질한 싱싱한 생선회를 맛보는데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료 결과가 또 있을까요? 일상을 되찾고 맛을 전하는 인연 속에 오늘 하루가 따뜻하게 저물어 갑니다. 아우, 저희도 끼고 싶네요. 오늘은 진료를 받는 날.
팔꿈치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고 회복돼도 다시 사용하면 쉽게 재발합니다. 아파도 계속 사용하면 구조적인 변형이나 만성 염증으로 악화돼 일상의 모든 동작이 불편해지지요. 일할 때 불편해 반복증을 하니까 손목에 물이 많이 가고 또 겨울철 되면은 생선구이 종류가 많이 들어오니까 오픈 전에 하는 때 작업할 때가 제일 무리가 좀 많이 갑니다. 또 반복된 게 또 장사 시간에도 손이 많이 오면은 그때는 모르는데 끝나고 나면은 좀 통증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플 때 뭐 우리하대야 되나? 지난 것처럼 그 우리한 느낌이 있으니까 또 잠이 잘 때 한쪽으로 안 자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 아픈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때도 통증이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한 80% 정도 됐는데 또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하면은 자전거를 손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누를 때 좀 통증이 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통증까지 없애볼까요?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잘 계셨습니까? 네, 좀 어떠세요? 아, 많이 나셨죠? 저번에 바깥쪽이 아프셨는데 그때는 겨울에 칼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기 좀 괜찮으세요? 예, 그거는 거의 통증이 없는데. 이분도 역시 저기 직업병이 있는데요. 원래 요리하시는 분이라 어깨하고 팔꿈치 같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근데 상태가 비교적 아프긴 아픈데 많이 심하진 않으셨고 MR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힘줄 부분 파열이 있긴 하지만 수술적 치료를 할 정도로 심하진 않으셔가지고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했고요. 보존적 치료는 일단 약도 드시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 주사는 증식 치료, 프롤로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하고 거의 동시에 물리치료, 충격파 치료 같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또 일할 때도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치료에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치료 기간이 좀 길긴 했지만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찜질도 괜찮나? 지금은 온찜질하는 게 온찜질 좋아요. 처음에는 염증이 심해가지고 냉찜질이 좋았는데 지금 따뜻한 찜질이 좋고요. 처음에 비하면 거의 지금 팔꿈치 바깥쪽 맞죠. 여기 아픈 거는 한 7, 80% 이상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의 통증이 없어요, 지금. 네네. 뭐 힘줄 파열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하진 않고요. 부분 파열이 있고 이럴 경우에 무조건 보존적 치료 먼저 해보는 게 맞고 환자분이 힘줄 파열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셔가지고 이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충분히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기 엘보 질환은 휴식과 보호대 착용만으로도 좋아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힘줄의 퇴행과 파열이 심하고 보존적 치료가 통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일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일할 때 너무 무리는 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이 그래도 일하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저기 보호대도 끼고 하셔가지고 아마 이대로 관리만 잘하시면 수술 안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돕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합니다. 치료 기간이 길고 며칠간 뻐근할 수 있지만 효과는 좋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체외 충격파 치료로 굳어진 힘줄을 풀어주고 혈류량을 늘려 퇴화한 조직을 새롭게 재생시키는데요. 덕분에 수술 없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주방장 하다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더 일찍 했으면 이 정도는 오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파스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보통 통증이 덜할 때는 괜찮지만은 계속 좀 반복될 때는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체외 충격파 치료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니까 저도 환자들한테 좀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성실히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내 몸의 건강입니다. 팔꿈치와 어깨, 시큰거려도 참고 계신가요? 치료가 하루 빨라지면 건강한 일상도 하루 더 빨리 시작됩니다. 환자분이 일단 병원에 안 오려면 일단 일하실 때 너무 무리를 안 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좀 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뭐 2, 3일 지냈는데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꼭 병원을 찾아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병을 키워서 병원에 오는 게 제일 안타까운데요. 특히 팔의 통증 같은 경우 환자분들이 경시 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안 쓰면 며칠 지나면 낫겠지 그러고는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병을 키워서 이제 골마 터졌을 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좀 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